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3억 3,804만 5천원보다 27억 6,261만 9천원이 증액된 471억 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14억 6,700만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3억 8,874만 1천원 등 총 18억 5,57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쪽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채용 인원 변경에 따라 인건비 4,23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정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수요 응답형 행복택시 사업입니다. 2022년 행복택시 지원마을이 5개 추가되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5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증가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23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5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LED 표지병 및 횡단보도 집중 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쪽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업무용 서식 구입비 집행전액 1,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 감소로 여비 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3,81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월입니다. 예산 설명서 265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및 적용기간 확대로 101억 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입니다. 예산 설명서 269쪽에서 270쪽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계속비 2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아양동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준공이 금산동은 지금 내년도 6월, 아양동은 내년도 12월인데 이렇게 시간이 1년 정도 사용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는 건 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이제 금산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의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잔여 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에 따른 일부 정산 과정이 지금 미집행이 돼서 제가 이제 2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양동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그 거기에 보시면 뭐 열쇠집 이런 그 지작물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월하는 사항입니다. 아, 지작물이 있어서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럼 이게 2023년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지금 지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예, 그거는 우리 팀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작물 보상 관련해서는 한 6개월 정도, 한 6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공사는 한 3, 4개월이면 끝날 수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사용은 하고 있나요? 금산동은 조성 사업은 끝났고요. 그리고 짜투리 또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 구간에 마무리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설치가 좀 남아 있어서요. 그거만 하면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한 6개월 정도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그 24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이 기정보다 36.8% 증가했고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은 신규인데 이 두 가지 신규는 원래 갑자기 새롭게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서입니다. 요거 운수업계 보조금 두 가지 14억 6,7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9억 600만 원. 네네. 두 개 합쳐서 지금 백성운수 운행 적자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3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66억이 집행이 됐고 추가로 추경에 더 요구가 됐습니다. 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농어촌 예,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도 백성운수 예, 그렇습니다. 247쪽 설명서. 예. 합쳐서 23억 7,300만 원이 요번에 백성운수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아, 이거 원래 주고 있던 건가요? 예, 비수익 적자액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비수익 운행 손실금이 따로 있고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이 따로 있는데 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하고 다른 건가요? 백성운수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 사항이 네네. 노선마다 6개 노선이 있는데 네네.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 공영 노선 그런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합산해서 지급하는 아, 겁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다 얼마 지원 새로 이번에 추경이 23억 7,300만 원 지금 23억 7천만 원이면 기존에 지원한 게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66억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66억 지원하게 되는 예, 건가요? 23억 7,300만 원 합치면 89억이 되겠습니다. 아, 89억 원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은 빼고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거는 경기도 지원 유류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순수 12로 들어간 건 89억 원인가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 백성운수 운영 노선 중에 비수익 벽지 공영 노선 세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원하는 것들이 예. 전체 노선 중에 이게 비중이 얼마 되나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노선이? 적자액의 총 80% 정도 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8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아, 그게 89억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럼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건가요?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 신규인가요? 신규는 없고 기존에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 근데 244페이지에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신규라고 적혀 있어요. 올해 예산에는 처음 지급을 아, 올해 했는데, 예산에는 처음 반영된다고요? 아, 이게 매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89억 원 수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6억, 66억. 68억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해 지났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증가한 20억이 넘네요. 20억 이상 증가한 예, 이유가 올해는 이유를 보면 네네. 그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상승,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운행 거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아마 해마다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예, 예. 추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80%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준공영에 가까운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20%를 더 주고 100%를 지원을 한다면 공영이 되는 겁니까? 공공형이? 공영 마을버스. 공영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로 운영하게 되면. 근데 이게 매년 이제 더 많은 폭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백성운수가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규 노선 요구라든가 변경 노선, 그다음에 파업 등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직접 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저희가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 마을버스를 했을 때 그때 신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얘기하셨었죠? 48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럼 48억 원이면 지금 89억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80%라고 하셨어요. 근데 100%가 되게 되면 이게 한 100억이 좀 넘게 되겠죠. 11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89억에 48억을 더하면 공영 마을버스하고 우리 80% 지원하는 거하고 합하면 이게 한 130억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100%를 해서 공영 버스를 할 게 아니라 이게 공영으로 그냥 아예 다 준공영이 아니라 공영으로 버스를 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근데 현재 있는 노선 가지고도 이렇게 20억씩 팍팍 늘어나는데 신규 노선을 더 늘리게 되면 그거는 130억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아무도. 그렇다면 지금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공영 마을버스밖에 그러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로서는 몇 년간 검토한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백성운수의 적자폭은 늘어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으시는 혜택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시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는 곳에서 인구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은 공영 마을버스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견지인데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 의원님들께 계속해서 설명은 드리고 있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로서는 좀 추진을 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안성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좀 밀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